자, 이 부분이 반월국가 산업단지입니다. 엄청난 규모죠. 이 산단은 이 배후 주거단지의 임대차 수요를 또는 매매 수요를 유발하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물건은 바로 이 배후단지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 교통 요건을 보니까 이 부분이 서울 지하철 4호선입니다. 안양과 과천을 거쳐서 서울로 진입하는 그 지하철이고요. 여기 이제 오이도역이 있는데, 오이도역은 또 인천 그 지하철과 연계되는 환승역이기도 합니다. 정왕역에서 불과 여기 나와 있는 게 300여 미터 거리, 4분으로 표기됐는데, 이 해당 주택에서 이 도보로 5, 6분 거리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아주 교통 요지죠. 그래서 이 정도 거리면 우리는 초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경매 김인성입니다. 자, 방금 위성지도를 보면서 물건의 지리적 위치, 주변 환경, 또 교통 여건, 임대 수요를 유발하는 산단 등을 설명한 오늘의 다가구 주택은 수익률이 너무 좋은 대박에 가까운 물건입니다. 끝까지 시청을 하면서 같이 분석을 해볼까요? 오늘의 물건 진입로입니다. 바로 이 물건이 오늘의 물건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면적이 큰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네요. 주차장도 이렇게 잘 구비되어 있고, 건물이 아주 탄탄하게 잘 지어진 건물로 지금 보이네요. 입구 쪽에 좀 깨진 부분도 보이고, 저런 부분은 뭐 수리만 하면 되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가격이죠. 가격을 얼마만큼 싸게 사느냐, 그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이 많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경매가 항상 유리합니다. 일반 매매보다는 이런 다가구, 특히 수익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매매보다도 경매로 사면 그만큼 가격 경쟁률이 있죠. 가격 경쟁률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익률이 좋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이쪽에도 이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간이 있네요. 자, 이게 이제 가스 계량기들. 계량기들이 잠겨 있는 부분도 있고, 계량기가 잠겨 있는 부분은 사람이 거주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가 1층 105호 부분입니다. 주차장 부분에서 바로 들어가게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 뒷부분입니다. 동간거리가 비교적 여유가 있네요. 그래서 답답함은 덜하네요. 적벽돌로 이렇게 시공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비교적 건물을 아주 견고하게 잘 지어진 건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1층 주차장 부분에서 103호, 104호. 우편함이 상당히 복잡하네요. 각종 광고, 전단지, 또 우편물, 우편물이 많이 쌓여있는 집들은 거주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관리가 안 돼서 그런지 지금 좀 복도가 좀 지저분한 느낌이 들죠. 아무래도 경매 물건은 관리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1층 102호 부분. 이 부분은 이제 계단 컨디션입니다. 계단도 뭐 그렇게 가파르지 않고, 벽체는 이제 타일로 시공되어 있어서 깨끗한 편이네요. 올라가 볼까요? 이게 이제 2층 부분입니다. 2층이 이제 1호부터 7호까지 지금 구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3층도 7호까지 있네요. 이 건물은 이제 4층까지 있죠. 4층은 5호까지 되어 있네요. 관리가 오랫동안 안 돼 있는 듯한, 청소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집입니다. 이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죠. 법원 경매 정보지로 이제 사건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경매 그 대상 목록은 대지 한 필지와 다가구 한 동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제시의 건물이 있습니다. 제시의 건물하고서 일괄 매각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다가구 주택 총 25개호로 이제 이용 중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위반 건축물로 등재됐다.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위반 내용은 무단 용도 변경으로 인한 가구수 증가입니다.
이 내용을 잘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죠. 자, 크게 확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1 타경 61853 안산지원에서 진행하고요. 자, 대상 목록을 보니까 소재지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314-21호고요. 대지 면적이 255.7평방미터, 77.35평이 되고요. 건물은 지상 4층이죠. 철근 콘크리트의 슬라브조 지상 4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다 처음에 이제 허가 낼 때는 단독주택과 일종 근린으로 이제 시설을 했지만 일종 근린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가구수를 증설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확인됐습니다. 건축 면적이 총 530.49평방미터에 160.47평입니다. 제시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제시의 부분은 2층에서 이제 4층까지 보통 발코니가 있습니다. 발코니를 이제 확장해서 이제 전용 면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위반 건축물로 지정이 안 되죠. 위반 건축물은 앞서 설명한 대로 근린에서 주택으로 또 여기 옥탑 부분이 있습니다. 옥탑에 주택이 이제 증설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위반 건축물 지정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제시의 건물 총 53.48평. 그래서 200평이 넘는 이제 건물입니다. 상당히 큰 면적이죠. 자, 감정평가액을 보겠습니다. 최초 매각 가격은 12억 2,793만 970원에 시작해서 이번 차수 3회차입니다. 2022년 12월 13일 날 감정가의 49%인 6억 168만 6천 원에 이번 차수 시작합니다. 반값 이하로 떨어져서 매력적인 금액입니다. 바로 이 물건이 앞에 동영상에서 봤던 오늘의 물건이 되겠죠. 자, 건물 내부 구조도 평면도를 보니까 1층에 5가구, 또 2층에 7가구, 3층에 7가구, 4층에 5가구, 이 옥탑층에 이제 한 가구가 이제 증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25개 호실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임대를 놓고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상당히 방이 많습니다. 그만큼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제시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장용 발코니들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확장용 발코니. 이런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일반 건축물 내용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부분은 바로 이 옥상에 이런 이제 증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 건축물로 우리가 이제 등재된 것을 이제 확인을 합니다. 자,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니까 역시 일반 건축물로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건물은 1층에서 4층까지 이렇게 허가된 면적이고 1층, 2층이 이제 근린이었고 지금 현재는 주택으로 이제 용도 변경해서 가구수를 증설한 그런 내용이 이제 확인되고요. 이 건물은 사용 승인일이 2005년, 약 한 17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그렇게 확인이 되고요. 일반 건축물로 이제 등재된 내용을 보니까 2007년, 약 한 15년 전에 무단 용도 변경으로 인해서 가구수 증가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위반 건축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준 시점은 21년 12월 27일, 약 1년 전에 이제 감정한 내용이고요. 근데 사실은 이 다가구 주택의 감정 가격은 그 시장의 어떤 그 부동산 등락 폭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이 수익형 건물의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 이제 목록을 보니까 토지 건물 제시의 건물 18개소가 이번 매각 목록에 포함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12억 2,793만 970원이 최초 매각 가격으로 시작된 것을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에서 확인합니다. 이제 토지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간결합니다. 보통 그 갑구란에 보면 체납이 많은데 특히 일반 건축물인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체납을 한다. 그러면 거의가 압류가 들어가죠. 또는 뭐 세무서에 체납도 들어올 가능성도 많은데 이 물건은 갑구란이 너무 깨끗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 달랑 하나 들어왔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도 이 채권자가 임차권자입니다. 임차인이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을 했고 얼굴 안에도 이 토지상에는 근저당 설정 한 건입니다. 건물을 볼까요? 건물도 역시 깨끗합니다. 이 물건에는 이제 근저당 설정이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권 및 또 강제갱리 결지 결정, 뭐 임차권 설정도 한 건 있는데 모든 게 다 이제 소멸되죠.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이 매각물건 명세서는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서류로 등기상의 권리나 그 외적 권리, 또 임차인 권리가 잘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등기상의 권리나 외적 권리, 인수되는 권리가 없으니 이제 공란으로 표기돼서 없습니다. 또 그 외에 표기 임차인에 관한 내용이고, 자,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차인 권리 분석입니다. 2019년 5월 27일자 근저당권, 이제 말소기준 권리죠. 그 접수 일자와 임차인들의 전입 신고 일자를 비교를 해보니까 네모칸에 표기했던 이 부분이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총 12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세대는 배당 요구로 인해서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매수인이 부담이 없다. 301호하고 406호가 배당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이제 매수인이 인수를 내고, 그리고 여기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을 해보니까 1차 최초 매각 기일 이전 한 3개월 전에 이제 확인한 전입세대입니다. 그래서 총 12세대가 지금 전입돼 있다. 자, 임차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물건에 총 25개의 룸이 있는데 그 중에 11호는 권리 미신고 및 미전입 신고가 확인됩니다. 자, 전입과 권리 신고된 14세대 중에 선순위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12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우선 배당 선순위 임차인은 10세대. 10세대가 이제 우선 배당을 받으면서 매수인이 부담이 없는 그런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배당 요구자, 선순위 임차인이 2세대가 있음을 확인을 했고요. 인수 대상입니다. 보증금을 이제 매수인이 추가로 인수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전입 일자가 늦은 2세대가 이제 있습니다. 여기 이제 후순위 임차인으로 인도명령 대상이죠. 자,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우선 배당 선순위 임차 보증금 총액을 보니까 3억 7,800만 원에 상당하고요. 이 부분은 우선 배당을 받죠. 그래서 매수인이 부담이 안 갑니다. 자, 전액 우선 배당 받고 매수인이 부담이 없다. 아주 이런 부분 상당히 좋죠. 매수인 입장에서는. 자, 인수 대상 임차인 외에 23세대 전부 인도명령 대상이다. 이런 물건은 우리 매수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물건입니다. 또 여기 2세대, 인수 대상 2세대도 보증금만 반환을 받으면 결국에는 인도명령 대상으로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물건 전체는 인도 소송으로 가는 그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임대보증금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2011년에서 2019년도에 임차 보증금이 발생한 것은 임차인들이 신고한 금액입니다. 자, 1층에서 또 5층까지, 이제 1층에는 4세대가 미확인됐고, 2층에 4세대, 3층에 3세대, 4층에 4세대, 이렇게 이제 해서 총 미세대 확인이 15실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3억 7,800만 원이죠. 10세대 이제 확인된 금액이. 자, 미확인 1호당 평균 보증금을 3,500만 원으로 치면 보통 여기 이제 3,400에서 4,000만 원입니다. 그 중간치로 보고 3,500만 원을 15호로 계산하니까 5억 2,500만 원의 임차 보증금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걸 합산을 하니까 총 임대 보증금 예상 총액은 9억 300만 원이 됩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임대 보증금이 이 정도 나는 금액은 거의 대박 물건에 가까운 그런 물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 물건에 대한 가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예상 임대 보증금 총액은 9억 3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권리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평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거의 변함이 없는 그런 금액이라고 보이고, 최저 매각 가격이 6억 168만 6천 원이었죠. 여기다가 보증금 추가 부담금 예상액이 세대당 3,500만 원으로 쳐서 7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이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최저 투자 예상금을 보니까 6억 7,168만 6천 원이 이 정도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금액으로 비교를 해보면 투자금 회수 후에 초과 수익 예상액이 무려 2억 3천만 원이야 잉여금이 발생합니다. 자,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이렇게 많은 돈이 이제 추가로 수익이 발생하는 이런 물건, 대박 물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걸 흔히 풀피 투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흔히 칭하죠. 자, 투자 대비 135%의 수익이 예상되는 아주 좋은 물건입니다. 매력적인 물건이죠. 그래서 이 물건의 최초 매각 가격은 12억 2,793만 970원이었고요. 우리 대지 평수는
55.7평방미터에 77.35평, 건물은 707.3평에 3평방미터에 214평이나 되는 아주 큰 면적입니다. 이 물건은 임대 수익이 상당히 높은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투자 원금 회수에도 높은 잉여금이 발생하고 향후에 경매로 싸게 사기 때문에 또 시세 차익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일석삼조의 그런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은 지금 현재 소유자가 2015년 7월 30일자에 11억 7천만 원에 이제 매수한 그런 물건입니다. 7년 전에 매수 가격입니다. 그런데 7년 전하고 지금 가격하고는 이제 상당한 차이가 있겠죠. 그만큼 가격이 상승 요지가 충분했다.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물건이 얼마나 좋은 물건인지를 우리가 가히 평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한번 매물이 얼마만큼 나와 있고 그 매물에 따른 최근 또 거래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네이버 상에 나와 있는 매물대입니다. 요 부분에 오늘의 물건이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이죠. 여기는 이제 정확력으로 아까 이제 우리가 확인했죠. 불과 한 300여 미터 거리에 있는 그런 물건, 그런 이제 위치에 있죠. 자, 여기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이 지역은 앞서 설명을 했겠지만 산단이라는 큰 임대차 수요를 유발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 그만큼 많다. 또 공실률도 적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근의 공인중개사 말에 의하면 이 지역은 룸이 좀 부족한 상태다. 뭐 이런 그 증언까지 합니다. 자, 이 물건은 25억 5천만 원에 지금 나왔습니다. 이 물건 볼까요? 19억에 요것도 지금 좀 큰 평수네요. 또 이 물건도 18억 3천만 원에 지금 매물로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지금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볼까요? 자, 2022년도 최근에 이제 10월 달에 거래된 건이 있는데 우리 그 도로명하고는 전부 달리죠. 그리고 매물이 많아야지 거래가 있는데 뭐 거래가 이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 다가구 주택에 유독 위반 건축물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이 큰 대규모 3단 주변에는 위반 건축물이 더 많은 경향이 많습니다. 자, 위반 건축물로 지정이 되면 원상복구 명령이 발부되고 불이행 시에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 사실을 대다수의 건축주 또 건물주가 몰라서 용도 변경이 가구수 증설을 할까요?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반 건축물로 인해서 가구수를 증설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부분을 감안해도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해도 그 수익률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위반 건축물에서 나오는 그 수익률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반 건축물이 많다. 이렇게 지금 이제 분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이 최우선입니다. 수익이 많으면 수익이 많은 쪽으로 투자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 수익형 부동산의 아주 큰 장점이고 또 매력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위반 건축물이면 이행 강제금은 전부 부과될까요? 우리가 시장을 분석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의 물건 중점 체크 부분을 검토를 해보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됐는지 여부입니다. 오늘의 물건이 과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을까요? 요거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또 반드시 임장 활동을 통해서 공실률 여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또 방금도 이제 매물 사례와 거래 사례를 분석했지만 인근 공인중개사를 방문해서 인근의 매매 실거래 사례를 반드시 조사 분석을 해야지만 입찰 금액이 예상되겠죠. 자, 우리는 경매로 취득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일반 매매로 취득하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경매로 나오면 경매로 취득해야지만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고 또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실률을 줄이면서도 수익률을 높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은 반드시 임장 활동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잘 체킹을 하고 좋은 가격으로 입찰해서 낙찰받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